옆집에 뭐 파편이 떨어졌는지 저희 집 유리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가 엄청 크게 막 파편 튀는 소리 나고 그래서 바깥에 무슨 일 있나 싶어갖고 이제 검은 연기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바깥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개도 엄청 짖고 그랬더니 엄청 큰 검은 구름 같은 게 하늘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폭발 뭐 화재가 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그렇군요. 지금 예. 현재 군 당국이 발표하기로는 예. 현장에서 전투기가 오가면서 예, 훈련 예. 중이었다. 어떻게 그러면은 김 선생님은 전투기가 오가고 뭐 이런 소리도 계속 듣고 계셨겠네요. 예, 비행기 소리는 듣긴 했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그 주변이 까맣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김 선생님 직접 그 폭탄이 떨어진 그 집에 찾아가 예. 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집안에 있다가. 네. 그래서 아까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예. 그러면은 김 선생님이 제보해 주신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네. 보니까 세로로 찍어주신 화면인데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는 것 같고 군부대 차도 와 있는 것 같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주변에 파편이 다 펴갖고 집안에서 다 나오셔 계셨더라고요. 주민들이. 동네 분들이 다 바깥에 나와 계시고 집안에 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유리는 다 깨져 있고 그 정도?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번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앰뷸런스라든지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구급대랑 소방차하고 경찰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혹시 다칠까봐 그 근처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거기까지만 들어가게끔. 현장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멀리서 그렇군요. 보고. 예. 지금 현장에 이제 경찰이 통제선을 치고서 안전을 예, 예. 위해서 지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김 선생님도 가까이 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장에서는 계속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혹시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 피해가 난 집에 살고 계신 분 혹시 김 선생님이 아시는 분입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개랑 산책할 때 거기 왔다 갔다는 했거든요. 근데 그 집 주인은 잘 몰라요. 근데 거기 개들도 굉장히 예쁜 개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항상. 네. 개들도 안 보이고 보니까는 개들도 다쳤나 좀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걱정되네요. 저희가 지금 네. 그 김 선생님이 제보해 주신 화면을 보고 있긴 한데, 예. 지금 그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그 피해가, 집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예. 그 피해가 난 집이 뭐 지붕이 파손되고 이런 형태입니까? 예, 지붕도 거진다 그냥 파손됐더라고요. 폭격 맞은 것처럼. 다 그렇군요. 떨어지고, 예, 그 집 안에 아예 그냥 창문이랑 유리가 다 깨져갖고 완전 난장판이에요.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제가 아까 들어가 봤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다 나와 계세요. 선생님이 보신 그 피해가 발생한 집은 몇 채 정도로 보이십니까? 유리는 거진다 깨진 것 같아요, 동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소리 자체도 크고, 확 울리더라고요, 엄청 크게. 뭐가 내려앉은 것처럼. 지금 군 당국이 발표하기로는 예. 폭탄이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떨어지는 소리가 선생님 들렸습니까? 8발이 어느 그럼요. 뭐 시간적인 순서를 두고 차이를 두고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어떻습니까? 번에 그냥 빵 그러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선생님이 들으신 거는 예. 폭발음이 한 번에 들렸다. 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요번에 비행기 사고 나서 폭발했을 때 그런 모습,
검은색으로 그냥 하늘 쪽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에.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좀 괜찮고 아, 그렇군요. 정리가 되고. 예. 지금 선생님 그러면 살고 계신 집하고 그 사고 현장이 어떻게 예, 거리가 좀 먼가요? 어떻습니까? 한 500m, 700m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그 사고 현장에 처음에 가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군부대 관계자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차도 엄청 많고, 거기 차, 다 이제 거기서 대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습하시느라고. 아, 그렇군요.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아, 그것까진 멀리서 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아, 제가.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의 집에도 지금 유리창이 깨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액자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문도 안 열릴 정도로, 그리고 바닥에 좀 이렇게 뭐가 막 부스러기 같은 거 막 떨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선 예. 어떻게 선생님은 그러니까 문이 좀 뒤틀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사고 상황이 계속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 또 다시 속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잠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문 기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쯤에 노곡리에서 군 훈련 도중에 지금 이제 국방부 발표로는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언제쯤부터 났는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소방청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사고는 발생했고 경기 포천시 노곡리 낭류대교 인근에서 폭발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이 낭류대교 인근에 이 지도 사진을 좀 봤는데요. 인근에 뭐 주민센터라든지 혹은 초등학교가 있고 또 민가가 아주 밀집돼 있진 않지만 아파트라든지 민가가 밀집돼 있진 않지만 민가가 듬성듬성 있어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7명의 중경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4명 중상, 3명 경상이었는데 2명 중상, 5명 경상으로 추후에 이 집계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 소방청은 심정지 상태이거나 혹은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피해는 주택 2세대와 교회 건물 일부, 화물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는데요. 저희 방금 제보자가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 아주 많이 파손이 되지는 않아도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이런 피해를 입은 민가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확인 중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는데요. 방금 공군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서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되었다. 이까지가 공군이 밝힌 사고 경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상공에서는 전투기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육군과 공군이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올해 첫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이 방금 공군이 공지한 이 훈련이고 또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추가 조사합니다. 어제는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를 조사하는 등 관련 인물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창원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인 명태균 씨를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월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명 씨 측은 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조사는 받지 않았다면서 오세훈 시장 관련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씨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오늘 오전부터 조사 중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세청이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와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음란 방송이나 허위 비방 콘텐츠 등으로 큰 돈을 벌고도 소득을 감춰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BJ와 일명 사이버래커 유튜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업체 등 19곳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만들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성인 방송 운영 BJ와 업체 등이 포함됐는데 이 중에는 꽤 알려진 유명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BJ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준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다른 성인 BJ는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로 정산금을 받아 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레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해외 돈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운영자들이 온라인 도박장 운영비를 일반적인 기업의 정상사업 비용인 것처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콘텐츠 업자들의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 확정점 보전 압류를 통해 세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로 이는 전달인 1월 2.2% 증가보다 0.2%포인트 낮아 증가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1월보다 다소 줄었고 개인 서비스와 신선식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노인복지단체로 위장해 노인들에게 가입비와 회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 한 사기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실제 방송된 뉴스 영상을 감쪽같이 짜깁기에 홍보에 악용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빈곤율 문제를 다룬 지난 1월 KBS 뉴스입니다. 실제 방송 영상입니다. 특히 진료비와 간병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말미에 특정 단체의 이름을 언급하며 혜택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공공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노인지원협회는 조합원들에게 생활비, 문화생활비, 의료비 지급, 취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들을 뉴스에 소개된 공신력 있는 복지단체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칭찬 위주의 가짜 댓글도 동원해 노인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노인단체를 표방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공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놓으면 매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이지만 믿음을 사기 위해 KBS와 MBC 등 지상파 뉴스를 짜깁기한 점이 특이했습니다. 수상하면 눈치챈 한 시민의 제보로 미리 적발됐습니다.
어머니가 퇴사하시고서 목돈이는데 찾아보다가 그 글을 봤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지 이상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 복지 포털을 통한 복지사업 홍보만 믿고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사기를 우선 의심하시고 정부의 모든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우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or.kr이나 go.kr로 끝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 예방 요령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당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야당은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며 각각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 여야 협의회를 앞두고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인 통화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곽 전 사령관의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 폭로는 회유, 겁박에 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핵심 근거가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진 거라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수사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처럼 오염된 진술들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로 납득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을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 공작의 뒷배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 승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에 폭동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폭력 선동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엄 진상 규명을 위해선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내란 비호 세력이요 불법 부정의 범인입니다. 오후 열리는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30조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내세우면서 여야 이견이 팽팽한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법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상속세의 합리적 개편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의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관위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대웅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비명계와 소통하며 통합행보를 이어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돌연 비명계를 직격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비명계는 통합행보는 쇼였냐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최소 31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일에 대해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 영장 청구 전에 당내 유력 인사로부터 사법 처리가 될 테니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거로 지목된 의원들이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것엔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냐면서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거래할 거라곤 상상도 못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아직도 비명계란 게 있느냐며 앞으로 할 일은 당의 역량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엄중한 시국에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다며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고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안동과 춘천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 일요일에는 13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물러갔지만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충남과 호남 지방은 오후에, 제주도는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하루 만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자동차에 대해선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자동차에 대해선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대표와 통화한 뒤 나온 소식입니다. 다만 이 조치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t the request of the companies associated with USMCA,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이런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루도 총리를 다시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대화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로 끝났지만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일정도 변화가 없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관세 유예 소식에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급등했고 이에 힘입어 주요 주가 지수들도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은 일부 관세가 유예됐지만 하루새 오가는 관세 정책에 안정세를 보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There are going to be more short-term bouts of volatility ahead due to all of the uncertainty around tariffs, around the economy, around interest rates.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절차와 그 결과를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관세 전쟁을 촉발시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을 특정에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올리는 상호 관세가 4월부터 예고된 만큼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이 검토하는 단계인데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미 투자를 약속한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관세 같은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신 실장은 관세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다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4배 주장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현재 거래 품목의 98%가 무관세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건 처음 나온 언급입니다. 미국 정부가 근거를 따로 대지도 않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로 최대한 추정해보면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무겁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실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WTO 회원국끼리 매기는 평균 관세인 최애국 대우 세율 항목. 한국은 13.4%, 미국은 3.3%, 약 4배입니다. 많이 거래하는 품목일수록 가중치를 둔 관세율도 4배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자료를 트럼프 발언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명백한 오류입니다. 최애국 세율은 양자 협정을 안 맺은 나라에 적용하지만 한미 양국은 2012년에